웨딩 촬영을 한 2달 정도 앞두고 그때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웨딩 촬영하기 전에는 신부님 의상을 준비해야 하겠죠? 신랑님도 의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웨딩 촬영이 한 2달 이렇게 남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드레스 투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결혼 준비 시작하면서부터 드레스 투어할 샵들에 대한 예약들은 맞춰놨잖아요. 투어를 했으면 아마 드레스샵이 정해졌을 거예요. 그럼 그 정해진 드레스샵에 촬영 드레스를 고르러 방문을 한번 하셔야죠. 촬영 드레스 고르는 거는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보통의 드레스샵에서는 3벌 정도의 드레스를 대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공주풍의 드레스 하나, 아주 슬림하게 몸매를 좀 드러낼 수 있는 슬림 라인의 드레스 하나, 그리고 조금 과감하다든지 아니면 컬러가 확실하게 있다든지 그런 이제 사이드 드레스 하나를 같이 추가해서 3벌의 드레스를 고르게 돼요. 근데 요즘에는 세미 촬영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세미 촬영하는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드레스 2벌로만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2벌만 고르시면 되시고, 적어도 4주 전에는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웨딩 촬영을 하기 전에 웨딩 드레스, 신부의 의상을 정하는 게 필요하고, 요 시기는 웨딩 촬영하기 4주 전 정도에는 우리 촬영 드레스를 고르러 가야 한다. 촬영하기 적어도 1달 전까지는 신랑님 의상을 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턱시도와 수트, 맞춤 수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놓은 클립들, 영상들이 있으니까 아주 심화된 내용은 그 영상을 3편에 걸쳐서 올려놓은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우선 일정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통 늦어도 1달 전에는 신랑님이 맞춤 수트를 맞추러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맞춤 수트라는 거는 정말 수제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달 정도 남겨두고 가시면 작업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여유롭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수작업도 조금 더 꼼꼼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 준비 도와드리는 저의 신랑 신부님들의 경우에는 전 신랑님께 2달 전에는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 2달 전쯤에 신부님 이제 그 드레스 투어를 처음에 할 때쯤이라든지 이럴 때 신랑님도 같이 의상을 맞춤 수트샵에 상담을 가시는 게 좋죠. 기성복보다 맞춤 수트가 좋은 이유는 제가 아주 길게 턱시도 편에 남겨놓았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시는데요. 일단 금액적인 것도 맞춤 수트가 셔츠 포함이기 때문에 그냥 백화점에서 기성복 사시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면서 무상으로 수트 혹은 턱시도를 하나 대여를 해드리기 때문에 맞춤 수트를 하시는 게 웨딩 촬영을 하시거나 이럴 때 1벌 말고 2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셔츠도 따로 구입하실 게 아니라 셔츠도 같이 포함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걸로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신랑님 몸 사이즈에 완전 맞춰서 옷을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수트는 핏으로 입는 옷이니까 훨씬 좋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튜디오에 따라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 캐주얼 의상이랑 한복도 같이 찍어드려요. 웨딩 촬영할 때 한복 사진도 꼭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웨딩 촬영 하시는 용도로 한복을 미리 대여를 하시거나 맞추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새는 대여 시장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비싸서 아주 고급스럽고 예쁜 한복을 대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캐주얼은 보통 신부님은 네이비 원피스, 신랑님은 네이비 니트에 면바지 이렇게 해서 조금 컬러를 맞추신다거나, 흰 남방 2개를 입어서 좀 더 캐주얼하게 하거나, 아니면 2분 다 예복을 입어서 되게 포멀하게 하거나, 이런 거는 2분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웨딩 촬영할 때 캐주얼은 찍어두고도 활용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바쁜 신랑 신부님이고 이런 거를 고민하고 알아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하시면 과감하게 생략하셔도 돼요. 실제로 웨딩 촬영할 때 캐주얼 의상은 생략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센스가 많고 옷을 좋아하셔서 옷을 좀 골라서 가져가는 거가 즐겁겠다 하시는 분들만 준비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상이 정해졌으니까 반 이상 한 거예요. 이제 그럼 촬영 날짜 기다렸다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있고 웨딩
웨딩 촬영을 정말 성공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때 헤어 메이크업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웨이브를 예쁘게 넣어서 푸른 이런 헤어로 웨딩 촬영을 시작을 하고 중간에 반머리로 해서 머리를 이렇게 반만 묶고 그 다음에 업스타일로 올리고 포니테일로 묶고 이런 변형들을 해요. 예를 들어 가르마가 중간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지 2대8로 있는지 1대9로 있는지 이런 거 나한테 조금 더 어울리는 라인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볼륨을 조금 더 많이 줄지 아니면 볼륨을 좀 더 낮출지 정말 탱글탱글한 웨이브로 조금 더 이렇게 세팅된 느낌이 좋은지 아니면 많이 풀어진 것 같은 내추럴한 느낌이 좋은지 보통 요새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잘하는 샵들이 너무 많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헤어 메이크업이 너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좋은 샵들 위주로 신부님들께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내가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마음에 들게 할 확률이 높아지기는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뭐 커트를 하거나 펌을 하거나 그럴 때 아주 유명한 막 펌 하나 하는데 진짜 몇십만 원 하고 그런 되게 커트 하나도 막 10만 원 넘고 이런 비싸고 유명한 샵들 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곤란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전문가를 만난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게 될 수는 있어요. 여기에는 개인 취향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웨딩 헤어를 했을 때 어떤 취향일지에 대해서 미리 봐두시는 게 좋아요. 메이크업은 그거랑은 또 조금 다른 게 전문 모델이 아니시라면 사진이나 영상에 메이크업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에 대한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웨딩 촬영 때 메이크업은 그냥 받아보시더라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진한 것 같은 화장을 했는데도 사진에는 정말 거의 그냥 또렷한 정도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팁이 하나 있다면 쌍꺼풀이 없는 신부님들 있잖아요. 사실 쌍꺼풀이 있는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는데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 아이라이너를 되게 두껍게 그려서 조금 더 눈이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아이섀도우 그 위로 두꺼운 아이라인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막 색조가 티나지는 않고 맑게 하되 뭐 눈꼬리만 살짝 뭐 뺀다거나 이래서 눈을 지나치게 커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 이미지를 살리되 거기서 너무 왜곡되지 않고 너무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취향인지를 좀 미리 아셔야 되는 게 나는 진한 화장이 싫고 좀 맑고 내 눈도 그냥 깨끗하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쌍꺼풀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 진하게 여기다가 아이라인이랑 아이섀도우랑 이렇게 해놔서 막 눈은 이만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너무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이게 컴플레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쌍꺼풀이 없는 신부님이라면은 아이 메이크업에 대해서 좀 많이 보시고 시안을 좀 준비해 보시면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을 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헤어 메이크업 중에서 헤어가 중요한 건 신부님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제일 처음 헤어 메이크업을 하는 신랑님의 경우가 정말 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워낙에 그런데 관심이 없는 신랑님이면 별로 불만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머리 손질을 본인이 잘하는 남자분들 그리고 본인이 좀 멋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센스가 좀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링 하는 거 너무 싫어하시고 막 이런 신랑님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랑 헤어 뭐 해시태그로 신랑 헤어, 뭐 남자 뭐 헤어, 연예인 시상식, 뭐 남자 연예인 시상식 헤어, 뭐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이렇게 턱시도나 수트를 갖춰 입었을 때 하면 좋을 머리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당일에 그 헤어 선생님에게 저 머리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보여주실 수 있는 시안을 좀 생각해 보시고 만들어 가시면 마음에 들게 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처음 헤어 메이크업 받아보시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시간도 늦었고 빨리 출발해서 해야 되는데 뭐 어떡해 뭐 나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고 가지 마시고 헤어를 다 마쳤는데 신랑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정성껏 잘해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제가 너무 이 스타일이 익숙치가 않아서 너무 어색해서 그런데 그냥 샴푸하고 제가 그냥 제품으로 이렇게 만져서 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좀
편한 마음으로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 안 되면 그런 방법이라도 써서 어색한데 나중에 그냥 표정도 좀 안 좋고 사진 찍은 거 나왔을 때도 내내 머리가 이래가지고 머리가 너무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사진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지 않도록 꼭 마음에 들게 머리를 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청담동에 웬만한 샵이라고 하면 신랑 헤어를 너무나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뭐 90% 이상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 정도만, 시안 정도만 찾아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딩 촬영이 이렇게 의상도 준비했고 헤어도 좀 시안도 받고 그 다음에 캐주얼 찍을 거면 캐주얼 의상, 한복 찍을 거면 한복 의상까지 다 준비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액세서리 같은 건 어떻게 해야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드레스샵에서 액세서리 일체 대여가 다 나가요. 웨딩 슈즈, 그 다음에 귀걸이, 그 다음 뭐 티아라, 왕관, 그리고 머리 코사지, 뭐 핀, 헤어 밴드 이런 것도 이만한 007 가방에 이만큼 들여요. 그래서 신부님이 신경 쓰실 게 1도 없다. 신랑님은 맞춤 수트를 맞추시고 나면 뭐 타이 정도를 거기서 같이 구입을 하시거나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쁜 타이 한두 개, 뭐 두세 개 가져오시는 거 좋고 드레스샵에서 컬러별로 블랙 보타이, 블랙 나비 넥타이, 그다음에 실버 보타이, 그다음에 뭐 와인 컬러의 보타이, 체크무늬 보타이 뭐 이런 식으로 보타이도 컬러별로 여러 개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신랑님들도 그거 이외의 거를 막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 여기서 신랑님들이 안경을 쓰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신랑님들은 안경을 쓰시게 되면 본인 안경을 가지고 오시고 조명이 너무 센 장면을 찍을 때 여기 있는 안경알이 반사가 될 수 있거든요, 조명에. 그래서 테만 있는 것도 하나 가지고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기는 하는데 사실 나는 안경을 벗었을 때가 인물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신랑님들은 그날 그래서 렌즈 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미리미리 렌즈를 끼고 몇 주 전부터는 좀 생활을 하시는 게 그래야지 촬영 당일에도 눈이 충혈되거나 하는 일 없이 잘 적응해서 표정도 나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면 아마 업체에서 결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웨딩 촬영할 스튜디오나 뭐 드레스샵이나 뭐 이거를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한다면 그 대행 업체나 이런 데들의 중도금 이제 촬영할 때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죠. 며칠 안 남았을 때에는 네일 케어라든지 신부님들 드레스에 잘 어울리는 네일 케어, 페디큐어 뭐 이런 것들 준비하시고 신랑님들은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는 커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본인 단골샵이 있으면 그 단골샵에서 하셔도 되는데 적어도 일주일에서 뭐 한 5일 전 이럴 때는 커트를 하시는 게 좋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스튜디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서 사진을 많이 봐두셨을 거예요. 웨딩 촬영은 보통 이렇게 많은 샘플들이 있고 그 중에 내가 찍고 싶은 더 내가 선호하는 컷들 위주로 20컷 이렇게 골라서 촬영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샘플 중에서 이런 느낌은 꼭 찍고 싶어. 이런 것들은 좀 챙겨보시고 표정도 좀 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도 많이 찍어주시고 같이도 많이 찍고 셀카도 많이 찍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는 일련의 과정에서 내 오른쪽이 더 예쁜지 내 왼쪽 이쪽이 왼쪽이네요. 내 왼쪽이 더 예쁜지, 내 오른쪽이 더 예쁜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오른쪽이 예쁘다. 그러면 오른쪽 위주로 좀 많이 찍어드려요. 약간 45도 각도의 옆얼굴. 그렇게 되면 신랑님도 오른쪽이 멋있으실 지언정 신부님이 오른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랑님은 왼쪽을 찍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작가님에게 나는 뭐 얼굴이 조금 넙대대하니까 얼굴을 좀 갸름하게 찍어달라, 얼굴이 좀 조그맣게 찍어달라거나 뭐 아니면은 뭐 좀 날씬하게 찍어달라거나 뭐 그런 본인의 컴플렉스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미리 어필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앵글이나 이런 거를 약간 더 조정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웨딩홀 프로모션, 스튜디오 할인 행사까지 정보들 실시간으로 제 영상에 올릴 거니까 그런 알찬 정보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궁금한 거 많은 실제 신부님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까지 웨딩 촬영 앞두고 한 2달 전부터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준비들 착착착 해서 성공적인 웨딩 촬영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